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는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의 학습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 전자 배치와 물리적 성질 간 관계뿐만 아니라 전자 배치와 화학적인 어떤 거동 간에도 밀접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란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 원자, 이 중요합니다. 기체 원자로부터 한 개의 전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바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단위는 킬로줄 퍼 몰을 사용을 하고요. 자,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전자가 원자 내에 얼마나 단단히 붙들려 있는지에 대한 척도로서 지금 이 아래 화학 반응식을 살펴보면요. X라는 기체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제거하면 자, 오른쪽에 생성물이 자, 이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 한 개를 떼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니까요. 그래서 에너지가 투입이 된 흡열 반응이라는 의미이고요. 여기서 이제 IE1이 Ionization Energy 1이라고 해서 1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 원자로부터 한 개의 전자를 제거했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가 양이온이 되었습니다. X라는 기체가 이러한 일가 양이온을 가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 기체에서 에너지를 더 투입을 해서 전자를 하나 더 떼어 보면 그 에너지가 이제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될 것이고요. X라는 기체는 이제 플러스 이가 양이온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하나를 더 떼면 마지막으로 3차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죠. 이렇듯이 전자를 하나씩 떼내면서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데요. 이 전자가 원자로부터 제거될 때 이 남아있는 전자 간의 반발력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들 당연히 개수가 줄어드니까 자기네들끼리의 반발력이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핵전하는 어디 가지 않고 상수로 남아있죠. 항상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 일정한 값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양전하 이온으로부터 또 다른 전자를 제거하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들이 3개가 있을 때 하나를 떼내는 것과 2개가 있을 때 하나를 떼내는 것, 하나만 남아있을 때 떼내는 것, 어떤 에너지가 제일 클까요? 당연히 가장 마지막에 최소로 남은 전자를 떼어내야 하는 상황일수록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이제 2차, 3차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당연히 더 커지게 되겠죠. 자, 우리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주기율표에서의 경향에 따라서 이러한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부터 확인을 해보면 한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효 핵전하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즉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핵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되잖아요. 원자 반지름이 크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핵의 영향 하에서 보다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자를 떼내는데 에너지가 좀 더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주기율표 상에서 이제 같은 주기에서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질 때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이제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위한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3차는 각각의 어떤 가림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자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경향을 바로 여기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유념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원자 번호에 따른 1차 이온화 에너지의 변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경향이 확실히 보이죠? 지금 알칼리 금속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이제 영적 기체들의 경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 내에서
증가하는 경향, 이러한 경향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가장 느슨하게 붙들려 있는 전자의 안정성에서 주기성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작은 불규칙성을 제외하면 이제 한 주기 내에서 원소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커진다고 했고요. 이 경향은 이제 원자 반지름의 변화에서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효 핵전하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영족 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게 나타나죠. 이들은 이제 매우 높은 유효 핵전하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이고요. 이러한 영족 기체들의 상온에서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 친화도란 기체 상태에 있는 원자가 전자 하나를 받아들여서 음이온을 형성할 때 발생하는 음의 에너지 변화입니다. 자, 아래에 이렇게 X라는 기체가 전자 하나를 받아들이는 이런 화학 반응식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음의 에너지 변화라는 것은 반응이 더 안정화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음이온을 형성하기 쉬운 원소들이 전자를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정한 스테이트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자 친화도는 이제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해서 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전자 친화도를 나타내고 대문자로 EA로 표현을 합니다. 자, 기체상 플루오린 원자와 이제 산소를 예로 들면요. 전자 하나씩을 얻으면서 발생하는 음의 에너지 변화, 그러니까 이 반응에서 수반하는 열 에너지의 변화는 마이너스 328kJ/몰입니다. 산소의 경우는 전자 하나를 얻으면 이제 에너지를 마이너스 141kJ/몰, 그러니까 141kJ/몰의 에너지를 이제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발열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 값을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자 친화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얼마나 전자를 이제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가에 대한 경향을, 그런 척도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발열 반응이면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 발열 반응이면은 전자 친화도의 값은 양의 값이 되고요. 이제 전자를 얻는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양의 변화,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자 친화도는 음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의 높은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내의 전자가 매우 안정함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큰 양의 값을 갖는 전자 친화도는 음이온이 매우 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몇 가지 주족 원소 그리고 영족 기체의 전자 친화도 값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은 이제 주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자 친화도 값이 더 큰 양의 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향, 이 경향을 한번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테이블로 봐서는 잘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뒤에서 그래프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영족 기체나 뭐 베릴륨, 마그네슘의 전자 친화도는 실험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0에 가깝거나 음일 것으로 믿어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러한 전자 친화도, 뭐 이런 물성에 대해서 전부 다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뒤쪽에 있는 뭐 아스타틴 이런 녀석들은 물음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화학자들의 굉장한 이제 수건 사업이 될 거라고 여러분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 주기에서 전자 친화도와 유효 핵전하 간에는 같은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는 전자 친화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X축은 원자 번호에, 그러니까 원자 번호에 따른 전자 친화도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속보다는 비금속의 전자 친화도가 높고요. 같은 종 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뭐 플루오린, 염소, 그다음에 브로민, 아이오딘 같은 녀석들 거의 변화가 없죠. 할로젠족은 전자 친화도 값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뭐 이런 할로젠족들은 전자를 하나 가져와서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죠. 자, 영족 기체, 우리가 헬륨이나 네온과 같은 뭐 아르곤과 같은 영족 기체들은 높은 유효 핵전하를 가진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자 친화도가 매우 낮습니다.
0 또는 음의 값입니다. 지금 여기서 거의 안 보이고 있죠. 이러한 영족 기체들은. 주양자 수가 n 플러스 1로 더 높은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야겠죠. 이러한 높은 전자 친화도에서 전자를 가져오려면 주양자 수가 더 늘어난 그런 높은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즉 그 오비탈은 이제 핵심부 전자들, 즉 주양자 수 n 핵심부 전자들에 의해서 잘 가려져 있어서 핵과 매우 약한 인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최외각을 가진 원소, 그러니까 이러한 영족 기체들은 전자를 더 받아들일 그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와 황 중에서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원자는 어느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주기율표를 살펴보면 되겠죠. 산소와 황은 이렇게 16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최외각 전자 배치 확인을 해 보시고요.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하려면 우리가 이 전자 껍질의 개수를 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똑같이 이 16족은 N, S2, N, P4라는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N이 2고요. 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N이 3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의 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핵으로부터 더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에 있는 EP 오비탈의 전자보다 핵 인력이 더 작겠죠. 황에서. 왜냐하면 주행지수 3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원자핵과 인터랙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산소와 황을 비교하면 황이 더 그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리튬과 베릴륨 중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원자는 어느 것인가? 자, 2차가 나왔습니다. 주기율표를 살펴보니까 우리는 리튬과 베릴륨이 2주기 원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리튬의 전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1s2, 2s1입니다. 베릴륨은 1s2, 2s2이죠. 자,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 상태의 1가 플러스 1가 이온으로부터 전자 하나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이온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때 지금 1가 양이온에서의 전자 배치를 살펴보면 지금 리튬 중성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냈기 때문에 전자 배치는 1s2가 되었고요. 리튬의 경우.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2s2에서 전자를 하나 떼냈죠. 그래서 전자 배치가 1s2, 2s1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자를 하나 더 떼어내면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겠죠. 이러한 2차 이온화 에너지를 투입을 했을 때 2가 양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1s2 오비탈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경우와 1s2, 2s1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1s 전자들은 서로를 이렇게 가리는 것보다 이 2s 전자를 더 효율적으로 가리는 것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튬 1가 양이온으로부터 1s의 오비탈에서의 전자를 제거하는 것보다 베릴륨 1가 양이온에서 2s1에 있는 이 전자를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그런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가 베릴륨 1가 이온을 베릴륨 2가 이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리튬 1가 양이온을 리튬 2가 양이온으로 I입니다. 필요한 에너지보다 이제 베릴륨 1가 양이온을 2가 양이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